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하면서도 31년 연속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이고 5년 동안 1.39배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2조 4천억대에서 1조 7천억대로 감소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 주식은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2년 기준 4천억대에서 2024년 기준 500억대로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는 2025년 실적이 궁금해집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최종적으로 상승하기는 했으나 약간 부족해서 보합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25년 모든 분기에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 중입니다. 2024년 3분기와 4분기에는 당기 순손실이 있었는데 순이익으로 전환된 것이죠. 2025년 당기 순이익이 2024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이 주식은 2020년과 2021년에 ROE가 높습니다. 물론 2021년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아서 착시 효과가 있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정상 수준을 보면 최근 4년은 낮은 편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좋습니다. 3년 내내 부채 비율이 10%대 수준입니다. 재무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지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망하지 않는 투자이지만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올렸던 대한유화 주식과 롯데정밀화학을 놓고 함께 공부하시면 더 좋은 투자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역시 대한유화처럼 화학업종에 있고 배당 주식이며 시가총액 1조가 넘는 대형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제표, 좋은 재무 안정성, 좋은 ROE를 기록하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물론 최근 3년 기준 ROE는 10% 이하이죠. 뉴스를 보면 2023년과 2024년에도 분기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재무제표는 당기 순이익이지만 분기에는 당기 순손실이 조금씩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던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2025년 12월에 롯데정밀화학 주식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투자 점수는 5점이고 저평가 구간은 33,000원부터 39,000원 사이입니다. 이렇게 투자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2024년에 매출 감소 영향이 컸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 주가는 코스피가 5,800을 넘어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0만 전자, 100만 하이닉스가 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롯데정밀화학 주가가 상승한 요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1964년에 설립되어 오랫동안 사업을 한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오랫동안 살아남는 회사는 생존 노하우가 있다는 뜻이죠. 저는 1차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좋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주요 주주에 롯데케미칼도 있고 국민연금공단도 있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도 투자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비중은 22%로 높은 편입니다. 주요 주주가 총 59% 보유하고 있네요. 롯데케미칼은 롯데정밀화학의 모회사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상승 추세입니다. 1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훌륭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롯데케미칼 주가가 상승하는 것일까요? 롯데케미칼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영업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에도 영업 손실이죠. 2025년에는 모든 분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좋으면 자녀도 좋습니다. 모회사의 재무제표가 나쁘면 자녀가 좋아도 지원받기가 어렵고 오히려 도움을 줘야 할 때가 생깁니다.
최근에 분석했던 대한유화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과 대한유화는 산업 환경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석유화학 업황이 회복되고 있지요. 중국의 저가 공급 압력이 완화되었고 2025년에는 실적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이 두 회사 모두 우수합니다. 롯데정밀화학은 부채 비율 10%대입니다. 무차입에 가까운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는 낮은 고정비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불황에 대비한 방어력이 좋습니다. 다른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롯데정밀화학의 주요 사업은 고부가 제품과 친환경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다. 대한유화는 범용 석화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의 2025년은 안정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죠. 대한유화는 2025년 3분기부터야 흑자 전환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지배 구조를 보면 롯데케미칼의 대규모 적자로 불안 요소가 됩니다. 대한유화의 지배 구조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안정적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분법 손실 확대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유화는 석화 업황이 둔화될 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두 종목 중에서는 대한유화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롯데정밀화학 입장에서 모 회사가 불안하지만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올라가는 걸까요? 일단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 그린 소재 증설 효과를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정밀화학이다 보니 반도체 공정 소재나 식의약용 그린 소재 수요가 더 증가되기를 기대하고 있지요. 모 회사의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부문 자체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미 52주 최고가 근처라서 단기 차익 매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 회사의 2025년 대규모 적자가 갑자기 짜잔 하고 줄어들지는 않겠죠. 2026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롯데정밀화학 주가가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평가 구간은 지난 분석과 동일하게 33,000원부터 39,000원입니다. 매물대는 6만원에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업종은 황금 거북이가 크게 기대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황금거북이의 롯데정밀화학 주식 요약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은 보합이고 2025년부터는 분기에 전부 당기 순이익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여전히 좋으나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배당 연속성은 훌륭하고 배당금이 100원 상승했지만 부족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의 저 PER, 저 PBR 구간입니다. 미래 성장성은 그린 소재가 높지만 비중 자체는 낮습니다. 3년 평균 ROE는 낮은 편이죠. 황금거북이는 롯데정밀화학 주식에 대해 별점 6점을 제시합니다. 지난 분석보다 재무제표가 개선되어 점수가 1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저평가 구간이 아닌데요. 황금거북이는 관심 의견입니다. 좋은 주식이라도 모 회사가 불안하고 배당금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겨우 100원만 올라간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그나마 배당이 줄어들다가 상승해서 조금은 좋게 봐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일단 지켜만 볼 생각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두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 주식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